특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난 10일에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3대 특검이 공포가 됐고요. 바로 우원식 의장이 특검 임명 요청을 대통령실에 보냈고, 또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민주당과 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했는데, 또 바로 민주당과 혁신당이 그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추천된 후보자들 보셨나요, 명단을? 예, 명단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어떤 거 같으세요? 그 어떻게 검찰 보셨어요? 출신이 조은석, 심재철, 이윤재 이렇게 세 분이고, 법원 출신이 한동수, 민중기 이 두 분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아가지고 그 뭐 평판이라던가 명망이라던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뭐 15년 이상의 법적 경력을 다 갖춘 분이고, 제일 선배이신 분은 뭐 민중기 전 중앙지법 원장이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나요? 제 생각에는, 저는 이 생각하면서 좀 웃었는데, 이 내란 특검 관련해서 조은석 특검 이분이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민주당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분이 되면 아마 윤석열 씨 얼굴이 많이 좀 찌그러질 것 같고요. 많이 찡그러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를 이유가 들어 있을까요? 조은석. 수사에 있어서 네. 말이죠. 그냥 만만하게 넘어가는 분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좀 무리하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로 아주 뭐 막강한 수사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수가 19기시거든요. 19기. 예. 그리고 이 예전에 청목회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한번 한번 하기로 한 사건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안 놔주십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란과 관련된 사람들은 아마 잠이 잘 안 올 겁니다. 이분이 된다고 치면. 제 생각은 그렇고,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은 또 심재철 조국 혁신당 김건희 특검 후보자인데요. 네. 뭐 저하고는 뭐 예전에 뭐 좀 업무적으로 그런 적도 있지만, 그 이전에 제가 대검 조범과장 할 때 우리 피해자 인권과장이고 나중에 후임 조범과장이 됐는데, 이 되게 인품도 괜찮고 이 수사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하고 검찰국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후배들, 사실은 이 특검의 성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 검사의 확보거든요. 예. 이 검찰의 인적 자원 그 면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검 구성이라던가 이런 데 있어서는 아마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김건희 씨 특검으로 임명이 된다면 여기도 아마 윤석열 씨가 아마 상당히 불쾌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선입니다. 일각에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쭙는 네. 게, 일각에서는 이 이제 특검 후보 추천자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던 인물들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심재철 검찰국장의 경우에는 중앙지검장 하다가 남부지검장 뭐 이렇게 하다가 남부지검장 하다가 그만뒀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조은석 이분의 경우에는 뭐 좌천성 인사라기보다는 나중에 고검장까지 하시고 그만두셨으니까, 좌천성이라기보다는 서로 정치적인 결이 좀 다른 분이죠. 한동수 이분은 뭐 책도 쓰셨지만 그 윤석열 총장 밑에서 감찰부장을 하면서 직접 윤석열 고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고, 아마 여기도 아마 내란 특검이 된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방금 이제 성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 만약에 특검으로 이제 확정이 되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조은석 이분은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뭐 이렇게 보직 경로나 이런 데 있어서 뭐 좋은 혜택은 못 봤을지언정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은 아니고요. 이분은 어쨌든
뭐 그 이후의 행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성향이라고 지적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이건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수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 윤석열 씨보다 훨씬 더 선배고 한 수 위라고 볼 수 있는 분이고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리고 또 심재철 여기가 아마 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좀 그런 지적에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기가 보면은 그 윤석열 그씨 징계 청구 때 검찰국장이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남부검사장 하면서 이 후배들하고 지낸 것이라던가 남부검사장 이후의 행보라던가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징계 청구 이전에 그 제가 같이 근무할 때 느꼈던 뭐 인간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이 친구는 그 되게 보면 순수하고 좀 우직한 친구에 가까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본인이 윤석열 씨 본인이 되게 불편해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그 이후에 또 정치적인 행보를 보인 적도 없고요. 네. 이 당적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렇기 그런 사람들만 때문에 추천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뭐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바에 따르면은 평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윤재 여기가 제일 그 경력이 짧긴 한데 그래도 국제법무과에 근무했고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수고 이 네. 정치적으로도 좀 많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그 전주지검 사건이라든가 뭐 혹은 저 중앙지검장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런 임명보다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라고 아주 뭐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인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네. 일단 조은석 특검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유력하게 보고 계신 듯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저는 유력하기도 하고 뭐 좀 기대도 걸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검찰 선후배들 중에는 다 제가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만치 않다고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통 본인이 맡은 사건을 어떻게 보면은 엄청나게 그냥 뭐 파고들어서 이 해결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수사통 검사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강력 사건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파력도 뛰어나고 또 저 후배들 중에서도 이렇게 좀 다른 후배들이 좀 있고 그래서 잘 꾸려서 아마 내란 특검 잘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 정당 가입이 없는 법조인을 대상으로 이제 특검 후보를 추천을 한 상태고요. 특검법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 중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을 해야 합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네, 류혁의 내부 보고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